자, 이번에는 이분을 또 기다리시는 학부형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의 신을 모시도록 할 건데요. 2009년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했고요. 저서 공부의 신, 그리고 공부의 신 강성태의 공부혁신, 공부의 신 돈 없이 공부하기, 이런 저서들을 인기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의 신으로 불리죠. 강성태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공신.com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멋진 자리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또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글로벌 키 21 선생님들, 또 김성원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시는 분들을 조금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다 오시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좀 연령층이 조금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잠깐 조사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학교 4학년 그리고 졸업반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2, 3학년 분들. 네, 감사합니다. 대학교 1학년 새내기.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이하도 계신가요? 제 강의를 공부법 강의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수님이나 아니면 정말 인생을 많이 살아본 그런 어른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 대학 시절을 보내고 또 사회 진출해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다는 대부분 이제 연세가 낮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를 편하게 그냥 동네 형이 와가지고 자기 경험담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01학번, 올해 나이 30입니다. 그리고 교육봉사 동아리를 시작했고 그 이름이 공신이어서 또 공신.com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우수 사회적 기업 인증되었고 책도 쓰고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공신이 있습니다. 닮은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 제가 웃으면서 들어갔더니 혹시 김기욱 씨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무표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장기하 씨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좀 닮았나 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강의 홍보 보셨을 때는 공부의 신 강성태 이렇게 보고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충격적이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의 신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네, 여러분들 천재인데요. 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학점입니다. 1학년 1학기 2.3, 4.3 만점이죠. 1학년 2학기 1.7, 둘 다 여러분 학사경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학창 중고생 수험 생활을 정말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거의 제 모든 걸 바쳐서 제 건강까지도 바쳐가면서 거의 제 건강과 점수를 맞바꿨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입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올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 대학생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니고 계신 그 대학 생활 혹시 여러분들 중고생 때 생각했던 것과 같나요?
차이가 있죠. 제가 학창시절에 제가 들었던 그 대학이라는 곳은 정말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 항상 하시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은 너희들 인생이 핀다. 가면은 미팅도 그냥 마구잡이 할 수 있고 여자친구도 그냥 생기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그 말 진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도 대학 근처에도 가보신 적이 없었고 저는 대학 원서내러 처음 그 캠퍼스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대학은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당시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논스톱. 거기서 보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그 예쁜 그 언니들 있을 것 같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이라는 곳을 딱 갔더니 저는 고등학교 생활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학부 때 전공이 공학이었거든요. 충격적이었죠. 대학만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고 했던 그 말은 저희 과 정원이 225명이었는데 여학생이 11명이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하는 공부, 저는 기계항공공학부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어떻게 됐든 좋은 대학만 가면 될 줄 알았거든요. 전공에 대한 고민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꿈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기계항공공학부 갔냐면 제 친구,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수시로 그 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덕화야, 그 과 좋니? 했는데 좋대요. 오래요. 솔직히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기계항공공학부 멋있잖아요. 항공, 비행기. 여러분 나 파일럿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기 기계과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계항공공학부 가서는 파일럿 절대 될 수 없죠. 졸업하면 저는 자동차를 제 손으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물로 가는 걸로. 근데 막상 대학 생활은 수업 듣고 문제 풀고 시험 보고 문제 풀고 시험 보고 문제 풀고 시험 보고 이거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이 공부 정말 원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때까지도 어떤 제 꿈에 대한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 입시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 그것뿐이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이 지경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어학연수, 해외 한번 나가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슨 연애를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인턴 이런 거에 지원을 했었죠. 근데 애석하게도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학점도 낮았고 영어 공인 성적도 없었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께 고백해 말씀드리면 좋은 대학에 가면은 그걸로 그냥 어떻게 대충 먹고 살 수 있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쓰레기였죠. 좀 그런가요? 갈비지였습니다. 페인이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할 거 없으니까 컴퓨터 좀 깔짝대다가 그냥 자고, 이런 학교 수업도 가기 싫고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노숙자밖에 없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그 좋은 대학이란 이 명패는 저를 더 게으르게, 더 나약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제가 하다 안 돼서 3학년이 끝날 때쯤, 3학년 때 결국 남학생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죠. 군대입니다. 거의 도피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저는 제 스스로의 한계를, 강성태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걸 좀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통 공대생들이 할 수 있었던 산업기능요원 이런 걸 마다하고 대한민국 해병대 자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를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공부를 정말 정신 차리고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군대 있을 때
제가 하던 그 대학 생활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시간 하나하나가. 편안히 앉아서 밥 먹을 수 있고,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책에 빠져가지고 내가 모르는 세상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돌아와서는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한 끝에 학점 4.0을 받아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는 학교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이 후배들이 학교 밥 쓰레기 같다고 하는데 저는 막 학교 밥 먹고 싶어서 막 일찍 가고 그런 선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죠. 마지막 하나 남은 여름방학이 있었습니다. 전 해본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뭐 무슨 인턴 지원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갈지 뭐 어학연수를 갈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교육봉사였습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의미 있게 했던 활동이 바로 이 교육봉사였어요. 왜 이 교육봉사를 했냐? 제 학창시절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는 학창시절 처음 시작했던 곳이 경상북도 점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문경에 편입된 그 시골이에요. 그곳에 살다가 이제 저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화곡동으로. 학교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그 학원 폭력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고 그 당시 덩치도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7살 때 들어갔고 어느 순간부터 만만해 보이는 저를 좀 힘센 친구들이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화장실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유 없이 막 때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맞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교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길 못 갔어요. 거기 라디에이터 위에 그 소위 말하는 일진 친구들이 앉아 있거든요. 눈에 띄면 그냥 맞는 겁니다. 전 어떻게 복도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들 몰래 다닐 수 있을지 그걸 궁리했었고요. 정말 충격적인 일도 있었는데 그 싸움 잘한 친구가 어느 날 자기보다 못한 친구를 데려오더니 저를 때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봤더니 자기가 저를 때리면 제가 막 아파하고 막 이런 모습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다른 친구가 때리는 걸 자기가 이제 팔짱 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였어요. 학교 생활이 정말 초딩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 느끼게 되었죠. 중학생이 됐는데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쉬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우연히 뒤를 딱 돌아보게 됐습니다. 교실 뒤쪽을. 근데 맨 뒤쪽에 그 당시 가장 덩치 크고 싸움 잘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저랑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방긋 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담배를 피고 있었고 자주 이제 바닥에 침을 뱉던 친구였는데 그 뱉으려던 침을 저한테 뱉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게 정확하게 제 얼굴에 날아와가지고 맞았어요. 보통 그럼 여기 남학생분들 어떻게 하나요? 정말 치욕적이잖아요. 뭐 책이라도 집어 던지고 진짜 의자라도 집어 던지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필 그때 종이치고 선생님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정말 찌질한 아이였냐면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오겠다. 이거 씻어야 되니까 그 말을 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그 수업 1시간을 손으로 그냥 훔친 다음에 그대로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죠. 저는 그때 느꼈는데 사람 침이 마르면 정말 썩은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정말 수십 번을 닦았습니다. 막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정말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듯이 하고요. 이렇게 살 바에 살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싸움을 못해요. 운동신경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덩치가 큰 것도 아니었고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눈에 들어왔던 학생이 뭐였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였어요. 우리 반 1등이었는데 진짜 하는 행동이나 생긴 거나 저만큼이나 찌질한데 아무도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거다. 내가 해야 될 방법, 내가 가야 될 길은 저거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왜냐면 그때 공부는 뭔가 죽치고 앉아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독을 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항상 그 머릿속에 생겼던 게 뭐냐면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정말 친구들한테 처맞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형도 없고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과외를 막 받는 것도 아니었고 수험생활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불안하잖아요. 제가 그 당시 했던 유일한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보다 부족해. 내가 얘네들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친구들이 한 번 문제를 볼 때, 한 번 개념을 볼 때, 2번, 3번 본다. 그 당시 제 교재, 문제집, 교과서에는 발을 정자 2개 써져 있었거든요. 10번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개념을 다시 반복한 건 아니었고요. 모르는 거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문제집을 풀면은 모르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또 운이 따라줘서 대학에 오게 되었죠. 교육봉사를 시작했던 것은 제가 뭐 착해서 아니면 봉사의 뜻이 있어서 이게 아니었고요. 저 같은 어떤 진짜 찌질하고 뭐 학교 생활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면 좀 도와주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학창시절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육봉사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도 사회 나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이 교육봉사 했던 게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올리면 내가 이 아이들한테 해줬던 말이나 공부법들이 인터넷에 올리면 이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그 공부법 컨텐츠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당시에 기숙사에 저와 룸메이트였던 동생이랑 같이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부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조잡한 사이트였죠.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공신.com. 공신 멘토를 찾을 수 있고 여기서 멘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멘토를 찾은 학생이 6,651명 정도 되고요.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가르친 학생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학생이요. 초기 공신.com 사이트 만들 때 공신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공신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사이트를 만들 때는 그 새벽 5시 복학생일 때 자다가 막 일어나는데 비몽사몽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였어요. 공신. 그때 제가 왜 그러냐면은 복학하고 나서 너무나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줄임말이었거든요. 후배들이 무슨 안습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지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전 몰랐어요. 그 줄임말이라고.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제가 그때 줄임말로 공신을 떠올랐는데 그때 이름은 공부를 신나게 였습니다. 공부를 누구나 이 아이들이 신나게 하길 바란다는. 왜냐하면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를 신나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 공신.com 사이트를 만들었더니 순식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 선배들의 공부법을, 저의 공부법을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1면에 공신.com 이게 톱 기사로 나갔습니다. 이걸 계기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보통 그리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면 뭐 하나요? 보통 책 쓰더라고요. 저희도 썼습니다. 뭐 공부의 신 뭐 이런 것들 쓰고 중국 대만에도 공부법의 한류 수출했고요. 뭐 책이 뭐 이런 이름이 다 이렇습니다. 돈 없이 공부하기 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책들도 내고 또 저희가 하는 활동이 이렇게 방송화 됐어요. 공부의 장이라는 그 당시 이제 무한도전 전 시간에 했던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소득층 아이들 가르치는 그 활동이 그대로 방송화 된 거죠. 제가 이 외모와 이 말솜씨로 이제 그 당시에 MC를 봤었습니다. 프로가 조기 종영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이제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 이게 원작이 일본 만화여서 일본 공부법이잖아요. 한국 버전으로 바꾸는 대본 작업을 직접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활동이 되게 막 커지고 유명해져서 뭐 매년 교육봉사 단체로 청와대 초대도 받고 뭐 교육부 장관님 저희 교육장에 방문도 해주시고 공신이 정말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아이콘이 되었죠.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정말 큰 어떤 제 인생에 있어서 기회를 맞이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온라인 사교육 업체가 막 코스닥에 등록해서 막 시가총액이 거의 1조에 육박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부터 동네 학원까지 다 온라인 교육 시장 진출하려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다 한 번씩 공신에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안받았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신 사이트와 상표를 넘기면 10억을 주겠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뭔가 10억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받아요? 정말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땐 또 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 시기였고 졸업해야 되니까 제 전공은 공학이니까 그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으로 바꿀 수도 있고 교육으로 간다면 공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였어요. 단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공신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 그 당시 공신은 정말 유명했었고 저는 이 공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 과거를 돌이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멘토링했던 처음 내가 이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생각을 돌이켜봤죠. 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친구들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얘네가 공부도 못하고 말버릇도 정말 무슨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거칩니다. 막 어떤 경우는 이 발끝에서부터 목까지 막 무슨 용 한 마리가 막 감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문신이죠.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지만 단 한 가지 멘토 한 명 있다면 이 아이들이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줄 수 있고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얘네들이 최소한 범죄자는 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멘토링의 어떤 효과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신이라면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멘토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제 과거, 저도 항상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멘토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공신 정도면 사교육 이런 업체, 보통 사교육 업체 그거 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뭔가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나 청춘을 바칠 수 있겠다. 내 20대 이 꿈을 위해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았어요. 생각하면 막 설레었죠.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신닷컴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공신닷컴에는 이 꿈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라기보다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신 멘토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적 기업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길은 정말 암흑과도 같았어요. 이게 페이지가 날아간 게 아닙니다. 저는 인턴 한번 해본 적도 없었고 경영에 대해 배운 적도 없었고 그 당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2007년, 2008년 이때인데 무슨 친북단체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면 무슨 그 교육 운동하는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요. 동아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 멘토들한테 적지만 월급도 줬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돈 다 써버리고 되게 힘든 시간이 찾아왔었죠. 자취방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운영하고 직원도 있는데 월급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는 돈을 못 벌어요. 2년 동안 그랬습니다. 수익 모델이 없이 쓰기만 하면서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았죠. 2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자취방 없이 그냥 사무실 책상에서 자고 밥 그 몇천 원 아끼려고 직원들 점심 다 같이 먹으러 갔는데 저는 일 있다고 해가지고 김밥 먹고요. 김밥이 제일 싸더라고요. 아침에 삼각김밥, 점심에 줄김밥, 저녁에 다시 삼각김밥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공신을 통해서 멘토를 만들어간 아이들이 있을 거고 이 공부를 통해서 희망을 찾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실제로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또 저희에게 도움받은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서 다시 멘토로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었거든요. 비록 돈은 못 벌지만. 그 이후로 많은 이제 노력 끝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게 저희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들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 교실도 하고 청소년 자율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공신들이 찾아가서 멘토링을 합니다. 아직 부산 지역에는 공신 지부가 없긴 한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신닷컴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려면 오프라인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멘토를 찾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기초적인 단계는 만들었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신닷컴의 공부법 컨텐츠. 강남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고액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왜냐하면 저희는 수백 명, 500명에 달하는 공신 멘토들의 그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걸 잘 정리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무료, 일반 학생들한테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곧 나올 이제 진단지.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 학생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진단지를 하면 어떤 상황이고 솔루션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의 어떤 퀄리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출간했던 반값 참고서 6,500원입니다. 문제집인데 올해 이제 SK텔레콤이랑 같이 출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하멘토라고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인도네시아의 공신들입니다. 공신했던 그 발자취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저희가 했던 실수들을 줄이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렇게 공신 멘토들의 어떤 강의도 있고 실제 인도네시아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멘토링합니다. 꿈 멘토링이라고 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드림캡슐에 넣어서 학교 뒷뜰에 심고 10년 뒤에 같이 꺼내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도 됐고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공신닷컴 대표로 있으면서 공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고 세상이 바뀌고 하겠죠. 이 꿈을 이루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100년,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이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든 이 꿈과 비전을 공신닷컴에선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 드리러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문장에 이끌려가지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설레이는 꿈이 있으신지 저는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꿈을 고등학교, 중고생 때도 몰랐고 대학 시절에도 몰랐습니다. 26 돼서야 그 설레임 꿈을 정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할 일이 정말 많고요. 정말 바쁘고. 하지만 그 시절 돈이 없어서 어려웠을 시절도 이렇게 사무실 책상에서 자면서 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다른 친구들은 다 무슨 대기업 가 있고 무슨 유학 가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가끔씩 외롭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혼자 사무실에 잠들면서도 단 하루도 다음 날이 설레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이 기대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힘들었던 학창 시절이 힘들거나 어떤 이유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는 내일이 되면 그런 아이들 1명 늘고 2명 늘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저는 눈을 감으면 저 문구가 떠오르고 아침에 눈 뜰 때 혹은 눈 감았을 때 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이 정말 4D 그 파노라마처럼 막 그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혼자가 아니고 멘토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요. 여러분들도 부디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꿈이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 그런 설렘을 가질 수 있는 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방학일 텐데요. 대학생 여러분들, 특히 대학생 여러분들 그 나를 설레게 하는 게 뭔지 장르를 불문하고 그런 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신닷컴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질문이 빗발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빗발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여기 입고 계신 옷 있지 않습니까? 티셔츠? 이 티셔츠 어떤 티셔츠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저희 그 공신닷컴 직원들과 멘토들이 입는 티셔츠인데요. 고윗 공신 멘토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공신 멘토가 항상 함께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입으면 공부 잘할 수 있는. 네, 보장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티셔츠 3벌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께 이 티셔츠를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